이제 2024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결과 공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식순에 따라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일어서는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들은 국기를 향해 바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제주 미래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김강수 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항상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24년 영유아학교 시범 사업을 운영하여 오늘 결과 공유회까지 올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신 시범기관 원장님과 선생님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잠시 속도를 내는가 싶던 유보통합의 시계가 다시 한번 멈춘 채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방단위 3법은 현재 발의만 된 상태로 계속 체류 중이고 유보통합의 통합기준안 발표 역시 취소된 상태입니다. 많이들 답답하고 무거운 심정이라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해 도정과의 유보통합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시작했고 9월부터는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시작했을 뿐 아니라 제주도민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한 제주형 유보통합 추진하고자 정책 연구 용역도 진행 중에 있으며 지사의 협조를 얻어 급식비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의 기대와 우리의 목소리를 무겁고 진지하게 듣고 있습니다. 언제나 도민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하며 조금 늦더라도 바르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가 많은 성과를 공유하고 좋은 의견을 나누시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수고해 주실 김은정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일 말씀드리지만 저는 유보통합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찬성해서 좀 더 대한민국의 영유아 교육이 OECD 국가의 얼굴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위치까지 가야 되는데 그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아주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보면 뭔가 좀 괜찮은 일도 나오지 않을까 그때를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교육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남원유치원 강영선 원장님의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원장님 준비되셨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남원유치원 원장 강영선이라고 합니다. 네, 그냥 바로 발표 시작할게요. 2024년 9월 9일 시범 운영을 시작한 후에 정말 폭풍같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눈 감았다가 뜨니까 지금 이 시간인데요. 그 시간 동안 무언가가 확 휘몰아친 것 같은데 이 시간들을 되돌아보니까 훌쩍 자란 아이들과 또 한 단계 성장한 선생님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꼭 해내고야만은 우리 원장님이야 우리 장학사님 이런 분들이 이 시간들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영유아 시범 사업이지만 참 보람되고 소중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외협력과 과장님과 담당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며 저는 이제 새 유치원을 대표로 해서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유치원이 한 사례들을 같이 이렇게 발표를 할 겁니다. 남원유치원 그리고 마야유치원, YMCA 유치원의 시범 사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이죠.
2023년 10월에 이제 원화 모집을 앞두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유아수는 감소하고 앞자리는 바뀌네. 그러니까 우리 남원 지역의 입학 연령 유아수의 앞자리 수가 바뀝니다. 그럼 원화 모집은 어떻게 하지? 그리고 부모님들이 유치원을 선택함에 있어서 방학 중 돌봄의 여부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면 방학 중에 우리는 교사들의 휴가를 줘야 되는데 그럼 교사들의 휴가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지만 원화 모집을 위해서 2024년 방학 중에 돌봄은 운영해야 되겠다라고 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2024년을 출발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7월 18일 이 자리에서 영유아 시범학교 사업 설명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거다. 우리 유치원은 뭐든지 해야 된다. 뭐라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옆에서 이렇게 막 고민하시는 마야 원장님 그리고 YMCA 원장님께 원장님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신청해서 해봅시다. 될지 말지 모르니까 신청해 봅시다 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래도 너무나 감사하게 새 유치원이 다 선정이 되어서 영유아 시범 사업이 이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남원 유치원은 3학급 40명, 마야 유치원은 3학급 41명, YMCA 유치원은 3학급 49명으로 출발을 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유아수가 적다 보니 조금 교육부 기준으로 유아수를 조금 이렇게 확대를 해달라 계속 요청을 하였지만 현행 유지 기준은 이제 2025학년도도 바뀜은 없고요. 특수교육 대상자에 한해서 시범사업 정원까지 입학이 가능하다라는 25년의 지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영유아 시범 사업의 운영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운영 방침은요 4가지인데요. 충분한 운영 시간을 보장하라. 그리고 교사들 영유아 수를 적정을 하고 그리고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교사 역량을 강화하는 이런 4가지 분야로 영유아 시범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운영 시간을 남원 유치원은요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그리고 마야와 YMCA 유치원은 7시부터 7시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시간을 이렇게 보시면 아침 9시부터 5시까지는 교육과정과 연장과정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아침 시간은 아침 돌봄이고요. 그리고 그 저녁 시간은 저녁 돌봄입니다. 남원 같은 경우에는 토요 돌봄의 요구들이 좀 있어서요. 토요 돌봄까지 저희는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녁 교육과정 교사대 영유아수 적정화의 어떤 기준을 보시면요. 교육부 기준은 이렇습니다. 3세는 1대 13, 4세는 1대 16, 5세는 1대 18입니다. 이 기준 아래 남원 유치원은 이렇게 1대 7, 1대 11, 1대 22, 마야는 1대 10, 1대 21, 그리고 YMCA는 1대 9, 1대 23, 1대 17로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그 교육부 기준보다 유아수가 많은 곳은 교육과정 보조교사를 이렇게 배치할 수 있어서요. 각 유치원마다 교육과정 보조교사 2명씩을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연장과정 같은 경우에도 인력을 추가 배치했는데요. 남원 유치원은 원래 방과 후 강사가 1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인력을 2명만 배치를 했고요. 3학급이니까. 그리고 마야 유치원과 YMCA 유치원은 추가 인력을 3명씩 이렇게 추가 배치했습니다. 특히 YMCA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요구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심리정보 자원봉사자도 배치가 되고 방학 중에 특수교육 자원봉사자가 3명이 배치되어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인적 환경들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유치원들이 한 특색 교육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원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몸 튼튼 마음 튼튼 숨유치원을 운영했고요. 그리고 문해력 향상 독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10월에는 지역에 2세부터 5세죠. 2세부터 5세 그러니까 4살부터 7살 친구들이 올 수 있도록 함께 랑랑 책놀이터를 열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지은 동시랑 책을 대남도서관에 이렇게 한 달간 전시하는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숲유치원이어서 우리 아이들 일주일에 한 번씩 숲에 가는데 숲에서 만난 봄, 여름, 가을 숲에서 만난 자연을 우리 선생님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동시로 만들고 이렇게 동시집을 발간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만든 동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비, 아름다운 나비, 훨훨 날아가다가 내 팔에 앉았다. 잠깐 쉬어가렴. 나비가 다시 날아간다. 잘가 나비야, 또 보자. 거미, 타란툴라, 재빠르다. 잡았다. 심장이 우당탕탕. 알록달록 버섯, 버섯을 먹는 달팽이. 달팽이야, 독이 있어. 먹으면 안 돼. 그래도 달팽이는 무사했다. 휴. 네, 아이들의 생각입니다. 뭐 동시집을 우리가 발간하자 해서 발간을 한 게 아니고요. 아이들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니, 이 아이 생각을 너무 잘 표현을 한다. 동시를 한번 해볼까? 동시를 지어봤더니 또 너무 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의 그림도 그림 아이들이 직접 그린 거고 글씨도 직접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없애지 말고 우리 한번 동시집으로 발간해보자. 이렇게 해서 동시집이 발간됐습니다. 지금의 교육과정이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 이렇게 실현이 되었습니다. 자, 마열시전 살펴볼까요? 오색빛과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자연체험이 체험이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YMCA 유치원의 경우에는 텃밭 기르기, 숲에서 놀자, 그리고 신명나는 구강놀이, 환경 플로깅, 걷기, 오름 걷기, 그리고 다문화 교육, 식생활 교육, 용암숲 토닥토닥 마음을 돌보다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음 교육도 같이 했는데요. 저희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가 이제 지역의 어린이집과 학교와 유보초 이음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보이음 합동 현장 학습을 갖고요. 그리고 영유아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서 미술치료사와 함께하는 미술놀이 영화관에서 그리고 저희 유치원에서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초이음은 학교는 조인한 곳이요 라는 주제로 이렇게 했는데요. 또 너무나 감사하게 저희가 이번에 성명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한 달간. 그때 이제 남원초등학교에서 교본교실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성명공사 하는 기간 동안 이렇게 꿈같이 남원초등학교에서 지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것이 가능하게 적극 행정을 실천해 주신 우리 도교육청 장학사님과 그리고 서울고교육청 장학사님 그리고 남원초등학교 고선자 교장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야 유치원도요 유보이음을 했는데요. 마야 어린이집과 지혜 어린이집과 함께 했습니다. 보시면 한마음 가족운동회 어린이집 초청 생존 수영 어린이집 초청 마술교육 그리고 어린이집과 함께하는 작품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YMCA 유치원의 경우에는 제주 남초등학교와 유초임을 했는데요. 초등학교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고 또 인라인 스케이트도 같이 타고 효나들이 함께 노래해요. 전통 음식 만들기, 제주어 독서 골든벨 그리고 학부모 교육도 함께 유초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보이음은 지혜 어린이집과 함께 했는데요. 어린이집 친구들을 유치원으로 초대해서 체육관을 경험하게 하고 또 유치원에 감귤밭에 가서 감귤 따기 체험도 하고 민영육 관람하고 성교육도 하고 함께하는 산타 축제도 함께하는 놀이대회도 하면서 즐겁게 유보이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교육도 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남원에 이제 주간보호센터가 있어요. 노인복지타운이라고 여기에 월 1회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40분 정도 어르신들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하고 오는 거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을 했고요. 그리고 노인대학 합창단이 있어요. 남원에. 여기서 어르신들과 같이 합창 공연을 합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성탄 드라이브스루 12월에 특별한 날이잖아요. 성탄 드라이브스루를 우리 유치원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이제 2세부터 5세 유아들과 부모님들 초청해서 같이 성탄 드라이브스루를 했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이제 노인복지타운에 갔을 때 그 주간보 거기 이제 복지사 선생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아이들이 이 공간에 오면은 이 공간이 생명으로 가득 찹니다. 누워 계셨던 어르신도 아이들이 오는 날이라고 하면은 일어나서 아이들한테로 가겠다고 이렇게 일으켜 달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생명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노인대학 합창단 할머니도 합창 공연이 끝난 다음에 저의 손을 이렇게 꽉 잡으시면서 내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아이들을 만나겠어. 오늘 이렇게 아이들이 손을 잡고 합창을 같이 해서 나 오늘 너무 행복해. 원장 선생님 너무 고마워. 이렇게 하셨습니다. 정말. 그리고 이제 성탄 드라이브 스루를 할 때 저희 선생님들이 이렇게 캐롤을 불러줬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 선생님들 목소리예요. 그래서 그날 비가 좀 왔거든요. 비가 이렇게 추적추적 내리는데 이제 아버님이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우리 유치원 성탄 장식이 된 유치원 앞마당을 이렇게 지나면서 선생님들이 직접 불러준 이 노래를 이렇게 듣고 지나가시고 또 선물도 받으시고 또 포토존에서 내려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해서 가셨거든요. 그리고는 뒷날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비 오는 날 이렇게 이 성탄 드라이브 스루를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선생님들이 목소리로 그렇게 노래를 불러주니까 정말 너무 감동이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행복을 전하는 존재고요. 우리 아이들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런 교육은 학부모님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교육입니다. 맞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야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요, 학생문화원 꿈공작소 그리고 제주기상청 제주약사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국학진흥원이 하지요. 이야기 할머니 또 했고 심폐소생술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YMCA 보실래요? 원도심 축제에 참여했어요. 대단해요. 산도 풍류축제로 가고요. 산지전 축제에 가서 댄스 공연했대요. 그리고 제주 소통협력지원센터에 가서 노래 공연도 했답니다. 저는 내년에 여기 사례 발표할 때 혹시 이 아이들이 여기 와서 또 공연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자, 교육부에서는요, 학부모님의 과도한 사교육을 예방하기 위해서 선택 프로그램을 하루에 하나씩 이제 운영하도록 하였는데요. 남원 유치원의 경우는 음악 줄넘기, 그리고 제주와 합창, 전래놀이, 놀이치료사와 함께하는 전래놀이입니다. 이야기 할머니, 안전교육을 진행했고요. 마야 유치원은 체육, 그리고 전래놀이, 국악, 생존수영, 미술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YMCA 유치원은 생존수영 물놀이를 했고요. 체육, 코앤코 음악놀이, 인라인 스케이트, 태권도, 미술교육을 했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 저희도 타고 싶습니다. 저희 가면은 태워주실 거죠? 원장 선생님 오늘 오셨는데. 네. 아이들 데리고 가시고 싶으신 분은 YMCA 원장님께 전화하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네. 그리고 교사 역량 강화 지원, 통합교육 지원이 먼저군요. 통합교육도 했습니다. 이것은 서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또 제주도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아이 개인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전체 육아에 초점을 맞춘 집단 상담을 놀이치료사 선생님과 함께 놀이치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지원을 원하는 친구들에게는 개별 상담과 또 부모 상담까지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교사 역량 강화 지원을 보시면 6개 기관 원장단이 함께 원장단 협의회로 모였고요. 4회 정도 같이 모여서 연수를 진행했고 아이 행복 교사단도 3회 정도 연수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각 유치원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구성하여서 각 유치원에 필요한 대로 연수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보호자 교육 또한 아이사랑 프로젝트 보호자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유아 놀이 지원을 위한 자체 연수도 하였는데요. 전래놀이 연수, 자연놀이 연수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폭풍 같은 그리고 꿈만 같은 영유아 시범학교가 지나갔습니다. 효과를 보면요. 돌아보면 돌봄이 저희가 12시간을 운영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안정적으로 예산도 투입하고 또 인력도 배치하고 해서 안정적으로 돌봄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연장 과정을 내시를 하고 담임 교사가 수업 시간이 감축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왜 청소하고 차량 봉습
그리고 뭐 돌봄 등 하원 지도 이러한 것들이 추가 인력 배치로 인해서 교사 업무 부담이 조금 더 경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유치원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교육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교육부의 현행 유지 기준이 조금은 완화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추가 업무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방안과 사립유치원의 기존 인력들에 대한 어떤 지원 방안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주형, 처음에 시작할 때 제주형이라고 했잖아요. 제주 지역의 실정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자율성이 확보돼서 정말 제주에 맞는 유보통합의 어떤 시범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저의 시범 운영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해오름 어린이집 김영미 원장님의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기반으로 선정되었을 때 정말 기쁨은 아주 잠시였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에 두려움과 막막함이 정말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중한 책임감도 있었습니다. 길이 없는 풀숲을 걸어가자니 헤쳐나가야 될 과제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도 함께 선정된 우리 원장님들의 소통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세심하게 길을 만들어 주시고자 도움을 주신 우리 교육청 대외협력과 과장님이야 특히 우리 박은정 장학사님 덕분에 6개월 동안 시범사업이라는 길을 무사히 걸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에서 진행하였던 사례들을 유보통합 실행 계획 중 4대 상향 평준화 과제 위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9월 9일 출범식에 앞서 저희 원에서는 부모님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영유아 학교에 대해 부모님들의 궁금증과 질문들이 많았는데요. 교육과정과 연장과정의 하루 일과에서의 분리, 담임교사와 연장과정 담당교사의 인계 부분 등 새로운 변화에 걱정과 염려가 크셨습니다. 이러한 걱정과 염려는 아이들의 변함없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안심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의 발표 순서는 기간 소개, 운영 계획, 운영 내용, 운영 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원은 애월 구원리에 위치되어 있고 교직원 26명, 추가 인원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정원 84명에 현원 8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기간은 2024년 9월 9일부터 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운영되었습니다. 운영 내용으로는 첫 번째 핵심 과제인 충분한 이용 시간, 유치원 어린이집 간 운영 방식의 차이를 돌봄 인력 지원으로 운영 시간이 기본 8시간에서 최대 12시간으로 일원화하여 운영되었습니다. 학부모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아침 저녁 돌봄과 연장 과정을 운영하였고 영유아 수요에 맞는 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운영 시간은 교육과정, 연장과정, 아침 돌봄, 저녁 돌봄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은 방학이 없습니다. 저희 원은 7월 말, 12월 말, 학년 말에 4, 5일 정도 가정체험 학습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나 부모님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과제는 교사 대 영유아 비율입니다. 교육부 기준으로 운영하기 위해 저희 원은 만 0세반 담임교사 1명을 추가 임용하였고 보조 인력들을 추가 배치하였습니다. 연장 과정에 필요한 인력은 연장 과정 담당 교사 2명, 장애 영유아 보조교사 1명을 추가 배치하였습니다. 세 번째 핵심 과제는 교육의 질 제고입니다. 시범학교로 선정된 해오름, 고등이 나눔이 지혜 어린이집의 교육 프로그램을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이은 교육, 지역사회 교육과 복지사업 연계, 선택 프로그램 순서로 사진과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해오름 어린이집의 특색 교육은 숲활동, 논농사, 곤충탐험대, 아이들과 함께요입니다.
저희 원은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어린이집 인근의 수산봉 숲놀이터에서 주 3회 숲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영유아 이음으로 올데이 숲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숲 생태 교육을 기반으로 배우는 숲, 즐기는 숲, 생활하는 숲, 더불어 살아가는 숲을 실천하며 아이들의 행복한 미소를 숲에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숲 열기를 시작으로 숲을 만나고 그날의 놀이 계획과 안전 약속을 이야기 나눕니다. 그리고 숲에서의 자발적인 다양한 놀이를 통해 신체 조절 능력을 키웁니다. 또래와의 놀이를 통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사회성이 발달하고 숲의 다양한 모든 자연물은 우리 아이들의 즐거운 놀잇감이 됩니다. 아이들의 숲놀이는 분기별로 숲 소식지로 발간하여 가정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원의 두 번째 특색 교육은 제주대학교와 신평리 마을회와 함께하는 논농사입니다. 6월 모내기를 시작으로 10월에는 가을 거진 추수까지 논농사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특색 교육은 곤충 탐험대입니다. 매년 교사 교육과 부모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2회에 걸쳐 수산봉 숲에서 주간, 야간 곤충 탐험이 이루어졌습니다. 곤충 탐험은 덕록초등학교 친구들과 부모님들도 함께 하셨습니다. 네 번째 특색 교육은 아이들과 함께요입니다. 저희는 매달 아이들과 함께요 신청서를 가정으로 발송하여 숲활동, 논농사, 생존 수영 등의 다양한 활동과 견학 행사 등의 부모 참여 및 재능 기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의 특색 교육입니다. 보듬이 나눔이는 숲활동, 아동 부모 심리 정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 1세부터 5세까지 첨단 근린 공원에서 매일 숲형을 하고 있으며 숲에서 아이들은 배우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 심리 정서 프로그램으로 흙놀이 정서 지원 프로그램, 신체 활동을 통한 주의 집중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예 프로그램을 통해 양육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부모 심리 정서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 어린이집의 특색 교육은 주 1회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오감놀이입니다. 또한 병뚜기 모으기 미션을 통해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방법을 경험해보는 환경 캠페인도 진행합니다. 네, 다음은 이음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은 덕록초등학교와 함께 월 1회 총 5회기 동화책을 활용한 생태교육을 덕록초등학교 수산봉 숲을 공유하며 어초 이음 교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생태와 관련된 동화책을 들은 후 자신의 느낌과 생각들을 공유하고 주변에서 다양한 자연물을 활용한 실천적 활동을 통해 생태 감수성을 발달시키며 생명 존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초등학교의 공간과 형님들과의 만남이 점차 친숙해지고 생태 이음 교육을 통해 초등학교와의 교육 과정을 연계하며 공통 관심사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초 이음 소식지를 발간하여 가정과의 공유가 이루어졌고 학령기 전 부모님들께서 높은 만족감을 표현하셨습니다. 장애 전문 기관과의 난타 이음 교육도 진행하였습니다. 만 3, 5세 친구들을 대상으로 월 2회 총 8회기 진행되었습니다. 장애 전문 기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물리적 공간을 공유하고 유대감을 형성하였고 또래와 함께 음률에 맞춰 난타를 연주하며 협력하는 즐거움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 이음 교육은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영유아 이음 교육, 영평초와의 공간 이음을 진행하였고 영평초 형님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초등학교에 대한 유아들이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지혜 어린이집의 이음 교육은
타 어린이집, 유치원과의 이음 교육을 통해 영아에서 유아로 성장해가는 과정에 필요한 사회적, 정서적 기술들을 경험하고 원활하게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네 번째 신과제로 지역사회 교육 복지사업 연계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원은 만 3, 5세 유아반을 대상으로 매월 2회 총 10회기 생존 수영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중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들을 배우기 위해 먼저 물과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지며 이후 점차 생존 수영 활동에 흥미와 자신감을 갖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생존 수영 소식들을 발간하여 성장해가는 아이들의 모습들을 가정과 공유해 보았습니다. 네, 신평리 마을회와 연계하여 논농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내기를 시작으로 벼베기, 수확, 탈곡의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쌀이 우리 밥상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의 교육복지사업 연계 프로그램입니다.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은 장애인 단체인 별남 고양이와의 연계를 통해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연계하여 사려니 숲길에서 탄소 독립을 실천하는 한낭지킴이, 바다 쓰레기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활동을 통해 유아들이 환경 캠페인도 참여해 보았습니다. 지혜 어린이집은 아이러브 제주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하여 아이러브 나눔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책 읽는 버스,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하는 아동 권리 존중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선택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청 지원으로 각 엄마다 다양한 선택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제주지역 교육청 특색 사업으로 우리 아이 마음건강 지원을 진행하였습니다. HD 행복연구소 상담사께서 원으로 방문하여 3회에 걸친 영유아 놀이 관찰이 이루어졌고 이후 관찰을 토대로 학부모 면담이 2회기 이루어졌고 부모님의 양육 방식과 육아에 대한 고충을 공유하면서 영유아의 건강한 심리 정서 지원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사 역량 강화 부분입니다. 원장협의회, 아이행복교사단, 전문적 학습 공동체, 놀이 지원을 위한 자체 연수, 교사 직무 연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장협의회 아이행복 현장 교사단은 매달 1회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유보통합이 안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논하고 현장에서의 고충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또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해 교사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연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제주도 교육청 특색 사업으로 찾아가는 교사 교육이 총 3회기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일상의 스트레스와 내적, 외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놀이 지원을 위한 자체 연수도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원의 시범사업 운영 결과입니다.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 학부모 인터뷰 영상, 성과 및 바라는 점 순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를 2월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 동안 조사를 하였습니다. 유보통합 실행 계획 중 4대 상향 평준화 과제의 모든 부분에서 부모님들은 대부분 만족 이상의 응답과 의견을 주셨습니다. 부모님들의 의견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해오름 어린이집 가오동반 이세관에 있는 김강림 엄마 이기입니다. 아이가 해오름 어린이집을 선택한 이유는 숲이 있고 자연에서 아이들이 진짜 놀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해오름 어린이집을 선택했는데 선택하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영유아학교가 선정되면서 더 기쁜 소식이 들렸고 강림이가 좀 더 좋은 선생님들과 또
선생님이 보조 선생님이 또 배치가 추가로 더 되면서 선생님의 도움을 전부 더 많이 받고 아이가 그 안에서 더 즐겁게 생활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또 선생님들께서도 오전에 또 아이들을 교육하시고 또 오후 시간에 또 연장과정이라는 또 새로운 그 과정이 생기면서 선생님들이 그 시간에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또 연수도 받으시고 또 본인의 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업에 준비도 하시는 시간들이 오후 시간에 또한 배치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좋은 교육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져서 너무 만족하고 또한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옷에 단합한 이유와 관계다. 제가 한 3년 정도 성년수에서 이렇게 도움을 좀 와봤는데요. 애들이 하면 할수록 외주고 이제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고 애들이 처음에 물러올 생각했지만 가면 갈수록 이제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 그리고 오래 적응하는 모습 보면서 저도 많이 놀랐고요. 이 모든 것들이 교육청 지원으로 이제 부담 없이 이제 해오름 어린이를 특별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큰 메리트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조금 더 내년에 더 많은 활동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만 4호세 한우남별반 졸업반인 이지은 엄마 임현주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것도 시험 시범사 선정을 축하드리고 저희 아이가 이제 졸업반이다 보니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연계하는 이음교육이 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을 적응하는데 긍정적인 의식을 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었고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 경험을 시켜줄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맞벌이다 보니 오전, 오후 12시간의 충분한 운영 시간이 정말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 이곳 통합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우리 헤어는 어린이들 화이팅! 다음은 JRBS 뉴스에 보도된 영유아학교 시범 사업에 대한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 인터뷰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유아학교로 선정된 어린이집입니다. 지난 9월 시범 운영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교사 1명이 맡는 유아 비율을 낮췄습니다. 학급당 원화수를 줄이고 보조 교사도 추가 지원됐습니다. 종일 아이들을 돌봐야 했던 담임 교사들에겐 수업 준비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더군다나 서류도 하고 아이들이랑 상호작용도 하면서 놀이를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교사 인력도 충원되고 조금 근무 환경 여건도 개선되면서 현재 제주에서 시범 운영 중인 영유아학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모두 6곳. 돌봄 인력 지원으로 운영 시간은 기존 8시간에서 최대 12시간으로 늘었습니다. 방과 후 교육비 등도 지원됩니다. 어린이집에서 담당하고 있던 돌봄 교육의 기능이 사립유치원에서도 같이 강화가 되고 어린이집에는 돌봄 교사가 추가 배치되게 되면서 선생님들이 연구 연수 시간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게 되니까 교육 배치를 높일 수 있는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의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 학부모 만족도도 높습니다. 돌봄을 해주시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쭉 오랫동안 이제 계셔주는 선생님들이 한 번 더 들어오시면서 아이가 조금 간접적으로 기관 생활이 좀 즐거워하는 걸 느꼈어요. 유보통합 네, 마지막으로 시범사업 성과 및 바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범사업의 성과는 충분한 운영시간 보장으로 학부모님들의 수요에 맞는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졌습니다. 교사대 영유아 비율 적정화로 보다 세심한 돌봄과 교육이 가능해졌습니다. 선택 프로그램 교육비 지원으로 부모님들의 부담금이 경감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연계 활동의 확장으로 보다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교사 연수, 역량 강화의 기회가 많아져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부분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연장과정 운영으로 인해 동료 교사들과 공동 연구, 협력하여 지속적인 연구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저희는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에 바라는 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관의 특성과 규모를 반영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영유아학교 시범 기관뿐 아니라 모든 기관에 차별 없는 지원이 확대되기를 바라봅니다. 유아반뿐만 아니라 보조 인력 배치를 통한 영아반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연수 지원도 필요합니다.
이번 시범 사업으로 유아반 교사들의 역량이 향상되었음을 느낍니다. 영아반 교사들에게도 교사로서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아이들의 교육과 교육에 집중하고 싶은 교사들입니다. 처리해야 되는 행정 업무들로 많이 힘겹습니다. 중간 관리자 직책과 행정 인력 또한 저희에게 필요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재무회계의 일원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린이집은 각 원의 회계와 교육청 회계 두 가지를 각각 하고 있으며 회계 항목들도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사 연수, 강사 파견 등의 연계 기간을 유치원, 어린이집 차별 없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해오름 어린이집 운영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